안녕하세요. 투자 쉽게 하자 김PB입니다. 테슬라 폭락할 것, 테슬라 1세대 투자자의 놀라운 경고라는 주제로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최근에 한 커뮤니티에 재밌는 글이 올라왔는데, 은행은 나를 믿고 돈을 빌려주었고 나는 주식을 믿고 테슬라에 투자했다. 은행이 나를 믿었으니 나의 오파는 은행의 책임도 있으니 난 대출을 갚지 않을 것이다. 최근에 테슬라가 미친듯이 폭락하면서 어떤 분이 이런 무시무시한 글을 쓰셨는데, 테슬라가 고점 대비 42%가 빠졌고 바닥 수준까지 포함하면 45%가 빠졌어요. 지금 파동 관점에서는 약간 반등이 예상이 가능할 수 있는 이런 시나리오인데, 320달러 부근을 뚫지 못하고 다시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러니까 320달러 부근을 뚫을 수 있는지를 지켜봐야 되는 이런 시점이거든요. 반등각이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재산이 상당히 증발해버린 수준이에요. 고점에서 만약에 테슬라에 물렸으면 1억을 투자했으면 6천만 원이 됐고 10억을 투자했으면 6억이 되는 이런 상황이죠. 근데 요 근래에 테슬라가 이렇게 폭락하기 전부터 경고했던 투자자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로스 거버라는, 거버 가와사키 자산운용사의 CEO인 로스 거버예요. 이 사람은 테슬라의 1세대 투자자이기도 한데 50% 이상 테슬라가 급락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왜냐? 일론 머스크는 현재 테슬라에 집중하지 않고 있다. 테슬라 1세대 투자자면서 펀드 매니저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진짜 뭔가 테슬라가 좀 위험한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즉 오너 리스크가 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버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량이 둔화되고 있다.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량이 계속 줄어들면 주가 못 올라갈 거다. 테슬라의 핵심 사업은 여전히 전기차다. 그러니까 테슬라에 투자하시는 많은 분들이 주장하시는 게 이거예요. 테슬라는 빅데이터 회사다, AI 회사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전기차를 파는 회사는 전기차 회사입니다. 근데 전기차를 팔지만 미래에 빅데이터랑 AI를 개발해서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AI 회사다, 이렇게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주장을 한다라는 거죠. 미래 비전을 이제 많이 주목하시는데, 미래 비전은 실현이 됐거나 실현이 되기 시작할 때의 문제지, 사실은 지금 테슬라는 여전히 전기차 회사고 전기차 못 팔면 주가 빠지는 건 당연한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영상 중에 쇼츠 이런 걸 올렸었는데, 테슬라 시총이 이게 말이 돼? 이런 릴스를 올렸었어요. 왜 그러냐면, 테슬라 시총이 한화로 약 1600조 원이었는데 이게 뭐냐면은 테슬라를 빼고 도요타부터 비아디까지 쭉 해가지고 2위부터 11위까지 벤츠 이런 회사들을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시총을 이제 형성하고 있었거든요. 쉽게 말해서 테슬라가 폭스바겐, 벤츠, 그 다음에 비아디, 토요타 다 합친 것보다 더 컸어요. 2위부터 11위까지.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바로 1위가 테슬라였고 바로 2위가 그 다음에 도요타잖아요. 도요타의 순이익이 테슬라의 순이익의 2배를 버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테슬라가 100을 벌면 도요타라는 회사 하나가 이미 200을 벌어요. 그럼 뭐예요? 테슬라가 주가가 고평가됐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겠죠. 하지만 이 영상의 댓글에 어떤 반응이었냐, 제가 딱 주식 처음 시작했을 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죠. 지금 시장의 트렌드는 그게 아닙니다. 가치평가 시대는 끝났습니다. 기술적으로 새로운 페이지가 오고 있거든요. 경제가 아닌 정치의 영향력이 더 큽니다. 미래의 가치로 따지면 테슬라죠. 뭘 잘 모르시네요. 주식은 기업의 미래 가치를 나타냅니다. 주린이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번엔 다르다라는 주장들을 해오신 분들이 많았는데, 사실은 이건 외국에서도 밈이에요. 투자시장에서 밈인 게, 이번엔 다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사실 늘상 끝에서 버블의 고점에서 늘 이런 분들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테슬라가 주가가 많이 올라갈 때 이런 분들이 나왔다가 쭉 떨어지니까 이제 아무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없어져요. 원래 모두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게 바로 투자 시장이에요. 이렇게 테슬라 떨어지는 상황에서 제 영상 올라가잖아요. 그럼 댓글에 바로 무슨 댓글이 달리냐면, 야 그거 테슬라 떨어질 줄 누가 몰라서 다 알았지, 이런 댓글이 또 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테슬라는 사실 객관적으로도 여전히 좀 비싼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상황에 테슬라가 주가가 왜 빠지냐면, 연속적으로 지금 악재들이 막 터지고 있거든요. 최근에 메사추세츠랑 그 다음에 베를린, 드레스덴, 툴루즈 이런 이제 독일, 프랑스, 그 다음에 미국, 그 다음에 독일에 있는 수도까지 해가지고 전기차 충전소나 전기차들이 계속 불타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게 바로 테슬라를 중심으로 이제 생기고 있어요. 테슬라 차량, 그 다음에 테슬라 충전소에서 화재 사건이 전 세계에 걸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얼마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그 트럼프 호텔 앞에서 테슬라 전기차가 불타는 이런 이제 실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마치 뭔가 메타포 같지 않나요? 트럼프가 당선이 됐는데 마침 트럼프의 호텔 앞에서 불타는 테슬라의 차량, 뭔가 시그널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화재자가 계속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에서 유독 테슬라 차량이 많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지금 최근에 캐나다에서 놀라운 이제 한다이를 하자,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맞짱 한번 뜨자, 이렇게 이제 미국에 선포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미국에서 캐나다에다가 관세를 부과하려고 하니까 어때요? 캐나다에서 그럼 나도 너네한테 관세 부과하겠다. 어떤 관세냐?
테슬라에다가 100%의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이거 엄청 놀라운 거거든요. 일단 캐나다는 미국의 최대 무역 시장입니다.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수준을 다 합친 것보다 더 크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캐나다는 굉장히 중요한 고객이죠, 미국 입장에선. 근데 오히려 에라 관세를 매겨버린다고 하니까 캐나다 입장에서 열 안 받아요? 받아요. 당연히 열 받죠. 그러니까 테슬라에 보복관세 100% 매기겠다. 우리 캐나다로 들어오는 테슬라에 무조건 관세 2배 더 매기겠다라는 식으로 하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테슬라에는 악재로 작용하게 됩니다. 게다가 테슬라의 또 다른 악재 중에 하나는 최근에 자동차 시장 점유율이 쭉 이제 지나고 봤을 때 2014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미국의 자동차 시장 점유율은 3%밖에 안 돼요. 근데 중국의 이제 자동차 시장 점유율은 39%까지 올라갔습니다. 물론 이게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뜻하는 건 아니지만 자동차 시장에서 중국이 너무나 빠르게 약진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저희 사무실 근처에 비아디 매장이 생기더라고요. 와, 그걸 보고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와, 진짜 중국 너무 대단하다. 그러니까 중국을 막 찬양하고 싶은 게 아니라 경이롭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중국이 마음을 먹으면은 뭐든지 하는 국가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결국 비아디가 저희 동네까지 생길 정도면 와, 진짜 중국이 진짜 장난 아니게 밀어붙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전기차 기술도 정말 만만치 않기 때문에 테슬라에는 굉장히 높게 넘어야 될 산 같은 이런 존재가 지금 이제 돼버린 상황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얘기를 들어보셨을 때 야, 그럼 테슬라 절대 투자하면 안 되겠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테슬라가 그럼 과연 투자 가치가 없는 기업이냐? 사실 저는 테슬라가 굉장히 위대한 기업이면서 혁신적인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죠. 왜 근데 그렇게 말해? 너 지금 말하는 거 들어보면 테슬라 투자하지 말라는 건데.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위대한 기업이 위대한 주식은 아니다. 늘 굉장한 기업은 맞지만 그게 또 투자할 때도 좋은 조건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현재 테슬라의 주가 수익 비율을 보게 되면 172포인트예요. 다른 거 다 빼고 주가 수익 비율만 봐도 172년 뒤에 원금 회수가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익이 동일하다는 조건 하에. 근데 성장주의 특징은 뭐예요? 아무리 PER이 높아도 순이익이 계속 성장을 하면 나중에 이 PER이 쭉쭉쭉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고 PER이어도 투자 가치가 높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주가 수익 비율이면 회사가 1년에 2배에서 3배씩은 성장을 해줘야 합리적인 밸류에이션인 상황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테슬라가 성장만 잘하고 있으면 되거든요. 고성장주에 맞는 밸류에이션을 줬으니까 성장만 잘하면 돼요. 그러면은 현재 테슬라의 성장세는 어떠느냐? 자, 분기별로 이제 매출 실적 보시면 순이익 실적 보시면은 어때요? 순이익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좀 떨어지는 듯한 느낌도 들어요. 그러니까 성장이 없는 성장 주식이 돼버렸어요. 근데 PER은 어때요? 여전히 170포인트. 어마어마한 성장주의 밸류에이션을 주고 있어요. 지금 테슬라의 주가는 PER이 30에서 40포인트만 넘어가면 굉장히 비싼 주가입니다. 현재 자동차 시장의 침체에도 굉장히 잘 버티고 있긴 해요. 테슬라가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테슬라는 미국에서는 특히 전기차 시장을 잡아먹을 가능성이 큰 게 테슬라를 다음으로 나머지 회사들은 거의 다 주가가 마이너스 90%까지 빠졌어요. 테슬라는 잘 버티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에 너무 높은 밸류에이션을 줬다는 데는 이견이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저는 들더라고요. 자, 그리고 요 표는 닷컴 버블 당시에 한창 주가가 비쌌던 이런 회사들의 이제 PER을 보여주는 표인데 아까 방금 전에 테슬라가 170포인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높을수록 고평가된 겁니다, 주가가. 근데 시스코 굉장히 유명했던 이 버블의 상징인 시스코가 148포인트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퀄컴이 160포인트, 야후가 620포인트 막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 있었어요. 근데 팔란티어가 최근에 700포인트가 600포인트까지 갔었고 그 다음에 테슬라도 170포인트까지 갔었고 닷컴 버블 때랑 별로 다를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걸 보면 닷컴 버블 당시에 고 PER 주식들의 트렌드를 보면 지금이랑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테슬라도 170 찍었고 팔란티어도 700 찍었었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지금 딱 이 상황에 놓여있는 이런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현재 테슬라가 주가가 하락한 좀 더 본질적인 이유에 조금 접근을 해보려고 하는데 현재 지금 테슬라가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경제 때문입니다.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사람들이 자동차를 안 사게 되고 자동차를 안 사니까 전기차도 더 안 사게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주가도 빠지는 겁니다. 세계 경제는 망가지는데 주식시장만 계속 올랐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아이러니한 시장이었었는데 경제가 안 좋아지면 일단 테슬라의 주가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 사람들이 차를 안 바꾸니까. 그래서 극도의 일부분의 어떤 그런 AI 주식들을 제외하면 다들 실적이 둔화되고 있고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이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테슬라도 맞춰서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참고로 미국 GDP의 3분의 2는 개인 소비 지출입니다. 즉 개인들의 소비로 돌아가는 게 바로 미국 가계 소비로 돌아가는 게 바로 미국이에요. 근데 최근에 소비 지표가 빠르게 악화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정말 2023년 들어서부터 현재까지 없었을 정도, 유례가 없었을 정도로 소비 관련된 지표가 잘 나와야 되는데 지금 계속 악화되면서 이 지표가 이렇게 쭉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점부터 지금 이 지표가 나오기 시작한 지가 이제 연말 연시 정도
정도 수준인데 이 시점부터 알고 아시겠지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주가도 점점 둔화되기가 시작했죠. 빅테크 주가가 안 올라간 지가 꽤 됐거든요, 여러분들. 게다가 현재 지금 휴가를 계획하고 있는 미국인의 비율이 갑자기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거의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코로나 쇼크 때 수준이에요. 휴가를 계획했다가 그걸 취소하고 휴가 안 갈래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 이후로 최저 수준까지 떨어지고 있고 금융위기 수준 때처럼 지금 막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슬슬 다들 지출을 줄이려고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저는 이제 좀 보여진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테슬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그럼 가장 많이 팔린 자동차 모델이 뭐냐? 테슬라 모델 Y예요. 2024년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모델이 테슬라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테슬라가 나쁜 회사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굉장히 나이스한 회사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좋은 회사라고 생각을 하지만 투자의 가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아이러니함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 바로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도요타가 테슬라보다 2배 더 많은 순이익을 내고 있는데 주가는 훨씬 싸요. 물론 도요타는 자동차 회사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고평가된 것이 아닌가라는 우리한테 이런 의문을 던져주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랬는데 이제 또 테슬라의 장점이 뭐냐면 테슬라는 자동차가 아니라 정확히는 전자기기에다가 바퀴를 달아놓은 것과 같다라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전문가들이. 그래서 테슬라를 일단 한번 쓰기 시작한다는 거는 마치 우리가 애플의 아이폰을 쓰는 것처럼 그 기업의 세계관으로 빨려 들어가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테슬라의 어떤 이런 인프라 시스템에 적응을 한번 하게 되면 테슬라 거를 계속 쓰려고 하는 소비자들의 성향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모델은 정말 잘 만들었어요. 사업 구조도 좋고 하지만 투자 가치 측면에서 봤을 때 100원짜리 주식을 이제 1000원에 사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굳이 지금은 살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죠. 뭐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요 투자 가치 측면에서 봤을 때 회사 자체는 정말 가망성이 높은 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애플이 닷컴 버블 때 마이너스 80% 주가가 빠졌었어요. 그 이후에 바닥을 찍고 몇 배가 올랐냐면 20년 동안 13만 4,500%가 상승합니다. 즉 1억 정도를 닷컴 버블 바닥에 투자를 했으면 1,340억이 돼요. 그러니까 테슬라 이걸 봤을 때 테슬라 100배 안 터질까? 100배 터질 거예요. 하지만 지금 주가는 조금 비싸다라는 생각이 좀 저는 없지 않아 듭니다.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서요. 그래서 인내심을 갖고 저렴한 밸류를 노려서 좀 기다려보는 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하루였다고 저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테슬라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런 걸 조금 이제 고려하셔서 리스크 관리하시는 투자를 해나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듣고 계시는 분들은 저희 경제양의 비비 채널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 게시글 하단 유튜브 프로필 링크 보시면은 저희 수강료 100% 전액 환급되는 바르미츠바 입문과정이라는 강의가 있어요.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하루 만에 2조 원을 벌어들였던 사람의 전설적인 투자가의 매매 노하우, 제시 리버머의 노하우를 전환점 매매, 그 다음에 피라미딩 전략을 제가 정리해서 이렇게 좀 준비를 해드렸고요. 더불어서 경제 분석의 중요성 시즌 1 경제 강의, 경제 분석의 중요성, 그리고 차트 강의, 차트 분석을 해서 수천억을 벌어들인 사람의 노하우, 그 다음에 성공 투자 마인드셋까지 이렇게 해서 정리해서 드릴 테니까 요거 들어보시면 도움이 정말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요거 들어보실 분들은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여기 실시간 채팅 상단 유튜브 게시글 하단 유튜브 프로필 링크 이런 데 있는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1577-047에다가 입문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요거 안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